안녕하세요. 스위스로 팟캐스트의 강훈성입니다. 오늘 있었던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서부 7번 시드 골든스테이트와 2번 시드 휴스턴 로켓츠의 1차전 경기 리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휴스턴 경기는 사실 저는 따로 리뷰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가 프리뷰에서 다 커버한 것 같아요. 저희가 프리뷰에서 다룬 배틀의 포인트들이 그대로 이번 경기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예상했던 대로 굉장한 디펜스 대결이었어요. 최종 스코어가 95대 85였는데 양 팀의 득점 총합이 이번 플레이오프 중 가장 낮은 경기였던 것은 뭐 당연하고요. 양 팀이 모두 100점 이하로 끝난 유일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뷰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이 디펜스 배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리바운드 배틀이라고 했죠. 특히 휴스턴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오펜스 리바운드 팀이고 휴스턴은 안 좋은 하프코트 오펜스 팀이지만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잡으면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감으로써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팀이라고 했죠. 그게 오늘 잘 드러났는데 오늘 총 리바운드가 휴스턴이 61개, 골든스테이트가 44개, 오펜시브 리바운드는 휴스턴이 22개, 골든스테이트가 6개를 잡으면서 휴스턴이 오늘 경기에서 자신들의 미스한 슛의 44.6%를 오펜시브 리바운드로 잡아가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이 리바운드 배틀을 압도했어요. 이렇게 리바운드를 휴스턴이 많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휴스턴의 뭐 생군이라던가 아니면 운동 능력이 좋은 윙들 타리슨, 제일런 그린, 아멘 탐슨,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딜런 브룩스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리바운드를 잘 잡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스티븐 아담스가 플로어에 있을 때가 문제였죠.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스티븐 아담스에 대해서 다뤘는데 리그 최고의 리바운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 되게 잘 보여줬고 오늘 경기에서 재밌었던 게 이 스티븐 아담스를 둘러싼 체스 매치가 진짜 치열하게 오갔거든요. 제가 프리뷰에서 스티븐 아담스가 스테픈 커리가 없을 때 센군과 스티븐 아담스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스테픈 커리가 플로어에 있을 때 아담스가 공략을 당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1쿼터에 5분 30초 정도를 남기고 아담스가 들어옵니다. 이 구간은 커리가 플로어에 있는 구간이에요. 이메 우도카 감독이 먼저 이 체스 말을 한번 움직인 거죠. 그런데 역시나 골든스테이트가 스티븐 아담스와 커리가 같이 플로어에 있으니까 스티븐 아담스를 몇 번 공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게리 페이튼 2가 윙 지역에서 3점을 넣고 커리가 스티븐 아담스를 뚫고 들어가서 레이업을 넣고 아담스를 커리와 함께 플로어에 두는 위험이 조금 노출됐어요. 아마도 우도카 감독이 시험을 해보는 거고 이게 게임 후반부에 내린 결정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티븐 아담스가 플로어에 있으면 언제나 골든스테이트에게도 문제를 줍니다. 스티븐 아담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스티브 커 감독이 바로 루니를 투입시키면서 루니랑 아담스를 매치업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아담스가 리바운드도 루니를 상대로 다 잡고 더군다나 루니가 플로어 있을 때는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에서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양팀 감독이 어떤 조합이 최적의 조합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수싸움이 오가거든요. 그리고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존 디펜스 대결도 벌어집니다. 이 쿼터에 생군과 아담스가 있을 때 휴스턴이 주로 존 디펜스를 가져가는데 골든스테이트가 휴스턴이 가져간 5번의 존 디펜스 구간에서 5득점을 하면서 포지션당 득점이 1점으로 그냥 뭐 준수한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도 아담스가 있을 때는 1-3-1 존 디펜스를 가동했는데 휴스턴이 존 디펜스 공략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못하고 턴오버도 많이 하고 실점도 많이 합니다. 3쿼터 중반에 이메 우토카 감독이 다시 스티븐 아담스를 커리가 있는 구간에 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스티브 커 감독이 바로 또 루니를 넣으면서 매치를 시키죠.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루니를 넣으니까 이게 골든스테이트한테 엄청나게 많은 공격에서의 스페이싱 이슈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가 공격이 잘 안 되고 샤클락 바이올레이션도 몇 번 걸렸어요. 그래서 골든스테이트가 루니 대신 귀 산토스를 3쿼터 1분 남기고 투입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토스를 좀 더 오래 써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어쨌든 스티브 커 감독은 별로 오래 쓰지 않고 4쿼터에는 퀸틴 포스트와 그린의 조합을 사용해봅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센군에 매치업시키고 이것도 앞에 전반전에 잘 생각해보시면 포스트가 아담스 상대로 리바운드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스트를 센군한테 매치업시키고 그린을 아담스한테 매치업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아담스 센군에게 매치업이 잘 되지 않고 리바운드를 계속 뺏겨요. 그리고 포스트도 센군한테 밀리니까 포스트 대신 이제 버틀러를 좀 빨리 투입합니다. 원래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스를 둘러싼 매치업 배틀이 보이시죠? 제 생각에는 골든스테이트로서는 센군과 아담스를 매치업할 좋은 라인업이 없어요. 이게 골든스테이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1티어 컨텐더가 안 되는 이유거든요. 라인업에 변화를 줄 역량이 부족한 로스터여서 빅팀의 빅 라인업으로 대응을 못하고 무조건 스몰로 가야 되는 팀이거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오늘 멤피스와 OKC 1차전 보셨나요? 멤피스가 제런 잭슨 주니어, 잭 이디의 빅 라인업으로 나오니까 바로 OKC도 하텐슈타인, 챗 홈그렌으로 매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매치업을 변화를 못 주는 거죠.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로스터상 무조건 스몰로 가야 되는 팀이고, 이 스티브 커 감독이 이런 로스터의 한계를 안고 이메 우도카 감독과 아담스를 둘러싼 체스 매치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이 스티븐 아담스를 둘러싼 매치업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스티븐 아담스를 어떻게 매치업할 것인가, 스티븐 아담스를 상대가 어느 라인업을 쓸 때 얼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매치업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메 우도카 감독이 4쿼터에 커리가 아담스를 공략을 하려고 하자마자 뺐거든요. 그런데 이 스티븐 아담스가 있었던 3쿼터 중반부터 4쿼터 중반까지 굉장히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가고, 골든스테이트가 드레이몬드 그린이 리바운드를 잡아도 빠르게 페이스를 올려서 트랜지션 공격을 하려다가 스틸도 당하고 골든스테이트한테 부담을 많이 줬거든요. 스티브 커 감독이 바로 이후에 작전 타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중계에 나왔어요. 이 팀을 상대로 페이스를 올릴 필요 없다. 리바운드만 우리가 하면 얘네 팀은 우리한테 득점을 못한다라고 스티브 커 감독이 팀에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경기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리바운드 배틀이 가장 키 포인트였고, 여기서 스티븐 아담스가 19분 출전을 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5개, 디펜시브 리바운드 7개, 총 리바운드 12개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티븐 아담스의 출전 타이밍과 시간이 중요한 배틀 포인트가 될 예정이에요. 프리비에서 휴스턴의 장점은 우리가 하프코트 오펜스가 안 좋지만 오펜스 리바운드를 더 잡음으로써 공격 찬스를 더 가져간다면 어떨까라는 이런 질문에 기댄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엔 16개의 오펜시브 리바운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양 팀 다 디펜스가 엘리트 디펜스 팀인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런 엘리트 디펜스를 상대로 누가 더 높은 샷메이킹을 보여줄 거냐로 귀결되는데, 한 팀에는 탑티어 샷메이커 스테픈 커리가 있었고 다른 한 팀에는 없었죠. 이게 저는 오늘 경기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전반에 컷인이나 돌파로 레이업을 몇 개 성공시키고 탑 락킹을 하는 휴스턴 디펜스를 상대로 백컷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3점도 넣고 제일런 그린 상대로 진짜 말도 안 되는 페이더웨이 샷도 넣고 딥3 넣고, 특히 클러치에서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공을 잡자마자 바로 아멘 탐슨 위로 딥3를 성공시키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스테픈 커리가 야투 19개 중에 12개, 3점 9개 중에 5개를 넣으면서 총 31득점, 6리바운드, 3어시스트, 게다가 공격뿐 아니라 오늘 수비에서도 저는 스테픈 커리를 엄청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1대1로 수비를 여러 번 막아냈고, 뭐 생군의 볼을 스트립해서 빼앗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스테픈 커리의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골든스테이트 특유의 리듬감 있는 무브먼트가 많은 공격이 살아나지 않을 때마다 지미 버틀러가 공을 잡고 아이솔레이션을 하거나 뭐 심플하게 돌파하면서 빼주거나 아니면 자유투를 얻거나 하면서 골든스테이트가 서두르지 않게, 지금 드레이몬드 그린이나 스티브 커 감독이 지미 버틀러를 엄청 칭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미 버틀러가 모든 것을 다 캄다운 시킨다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났죠. 공을 잡고 안정적인 플레이메이킹과 샷메이킹을 해주니까 중요할 때마다 골든스테이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버틀러는 오늘 수비에서도 스틸을 5개나 해내면서 25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올어라운드 게임을 했어요. 오늘의 경기로서 지미 버틀러는 플레이오프 게임에서 2020년도 이후에 25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5스틸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는데, 2020년에는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지미 버틀러입니다.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플레이오프 지미로의 오늘 한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다시 보시면은 휴스턴이 압도적인 리바운드를 다 잡아내면서, 특히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내면서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전형적인 휴스턴식의 포지션 배틀을 통한 농구를 했는데, 결국에 샷메이킹 퀄리티에서 차이가 난 게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스테픈 커리가 야투 19개 던져서 31득점을 했는데, 오늘 프레드 밴블리,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가 야투 43개 던져서 28득점을 했거든요. 예상했던 대로 이게 하프코트 오펜스 그리고 팀의 샷메이커들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면서 경기의 승패가 정해졌던 것 같고, 특히 4쿼터 마지막 클러치 구간에는 골든스테이트도 디펜스의 피지컬함이 올라오면서 리바운드나 뭐 스틸, 몸싸움을 휴스턴한테 지지 않았던 것도 경기 승리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골든스테이트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팩터가 골든스테이트의 롤 플레이어들, 뭐 무디랑 포젬스키가 경기 초반에는 플레이오프에 좀 잘 적응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가 휴스턴이 어린 팀이라고 하는데 골든스테이트도 로테이션에 플레이오프가 이번이 처음인 선수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 2명이 무디랑 포젬스키인데, 무디랑 포젬스키는 둘 다 스타터죠. 그래서 무디는 플레이오프의 이 격렬함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면서 좀 패스도 정규 시즌처럼 안일하게 하고, 포젬스키도 슈팅을 좀 주저하면서 자신 없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게다가 벤치에서 나오는 귀 센토스, 퀸틴 포스트가 있는데
포스트는 역시 플레이오프의 피지컬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리바운드 배틀도 프리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밀리고 슈팅도 안 들어가면서 고전을 했어요. 이런 롤 플레이어들이 자신있게 오픈샷을 넣어주느냐, 플레이오프의 강도에 적응을 하느냐가 저는 골든스테이트로서는 큰 팩터가 될 것 같아요. 경기 마지막에 무디가 진짜 터프한 미드레인지 그리고 중요한 코너 3점을 넣으면서 한 가닥의 희망 보여줬고, 포젬스키도 4쿼터에 빅 플레이들을 했어요. 골 밑에 게리 페이튼한테 어시스트 해주고 자유투도 얻고 좋은 플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롤 플레이어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가가 이 시리즈를 정말 가를 중요한 스윙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가 큰 점수차로 지다가 따라잡아서 좀 뭔가 느낌이 크게 진 느낌이지만, 사실 휴스턴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를 처음 뛰어보는 선수들이 많고, 제일런 그린과 프레드 밴블릿이 오늘 샷메이킹이 아주 안 좋았고 거의 최악의 경기를 했는데, 팀 자유투도 20개 중에 11개 넣는 55% 성공률을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클러치에서 3점 차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휴스턴 입장에서는 다음번에는 이렇게까지 못하진 않을 거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점을 보자면 오펜스 리바운드는 여전히 강점으로 보이고, 특히 골든스테이트가 룬이나 포스트가 매치업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이 시리즈 내내 휴스턴의 이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생군의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고 26득점, 9리바운드, 1어시스트, 3스틸을 하면서 활약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제일런 그린이나 프레드 밴블릿이 오늘 놓쳤던 와이드 오픈 샷을 더 넣어준다면, 아니면 뭐 제일런 그린이 풀업 슈팅을 몇 개 더 넣는다면, 아니면 오늘 놓쳤던 자유투를 좀 더 다음 경기에 잘 넣는다면 저는 충분히 휴스턴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는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는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한 경기 이겼다고 해서 뭐 이게 이미 시리즈가 끝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앞으로도 저는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NBA에 이런 말이 있죠. 원정팀이 한 경기를 따내기 전까지는 시리즈는 시작하지 않는다. 저희는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의 시리즈를 벌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